다음으로 앞서 바이트 스트림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자열을 처리하고자 할 때는 문자 스트링과 관련된 API를 활용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코딩을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문자열 코딩에 보면 뭐 버퍼 더 라이트라든지 이쪽 계열이 전부 다 라이터와 리더 계열입니다. 그래서 거의 내용은 비슷비슷한데요. 차이점은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 중에서 우리가 익숙한 메소드가 좀 더 많다라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파일에 관련된 것은 파일 라이터를 사용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파일 라이터의 대상 객체로 이제 그 파일 객체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일 라이트라든지 파일 리더를 통해서 사용을 하고요. 거기에 또 버퍼와 관련된 버퍼를 사용하게 되면 좀 더 내부적으로 겉으로 효율적인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메모리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출력할 때는 특히나 익숙한 거 우리 프린트 라인이라는 이러한 메소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프린트 관련된 객체, 클래스인 프린트 라이트라는 것을 사용해서 출력도 시켜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얘도 예제로 한번 다뤄보죠. 자, 해서 캐릭터 스트림 테스트. 역시 마찬가지 IO 관련된 IO 패키지가 필요할 거니까 전체적으로 임포트 시켜버리고요. 출력의 대상이 되는 디렉토리는 마찬가지 C루트의 자바2의 파일 언더바 테스트가 대상이 될 거고요. 그리고 파일은 해당 디렉토리 상에 yyyy.txt로 할까요? 확장 자명은 어떤 거는 관계없는데 우리가 열어보기 편한 걸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두었습니다. 만약에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file.create new file 할 거고요. 예외는 일단 전가시키도록 하죠. 자, 되셨으면 이제 출력 객체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근데 뭐 단순히 파일 라이터라는 객체를 아웃으로 하나 만들고 여기에다가 파일 객체를 사용을 해서 뭐 연결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익숙한 방식의 출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프린트 라이터라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버퍼도 같이 이용해 보면 print writer new buffer writer 해서 new file writer까지. 그래서 이 파일 라이트 객체를 버퍼에 담고 그 버퍼에 담은 것을 프린트 라이트를 통해 쓰겠다라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 이러한 식으로 담겨서 사용하는 방식이라서 뭐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고 나서 여기에 out.print나 print line이라는 것을 쓸 수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out.println 김승현입니다. out.println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system.out.println 쓰듯이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일단 코드를 다 했으면 당연히 뭐 닫아주는 작업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그 파일에다가 이러한 내용들을 그대로 기재한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될 거고요. 자, 되셨으면 YYY를 열어보시면 다음과 같이 한글이 안전하게 들어간다. 문자열이 정상적으로 들어간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 읽어올 때도 프린트 라이트처럼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읽을 때 우리가 리드 라인이라고 해서 한 줄씩 한 줄씩 읽어오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그 방식을 쓰려면 프린트 리더가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버퍼 더 리더가 그러한 내용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 버퍼 더 리더는 예전에 여러분들 자바 가장 처음 시작하실 때 스캐너 학습하기 전에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버퍼 더 리더라는 것을 쓸 거고요. 버퍼 더 리더는 new file reader. 여하튼 파일에서부터 읽어와야 되니까요. 자, 하고 나서 세 줄 썼으니까 세 줄만 읽어오면 되겠죠? 이 파일문 돌면서 읽어오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무한적으로 계속 읽겠습니다 라고 해서 스트링 데이터에다가는 인점 리드라인 한 줄씩 읽어오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널과 같으면 읽어온 게 아무것도 없으면 빠져나가십시오. 읽어온 게 있다라면 화면상에 출력할 겁니다. 데이터를요. 파일문이 다 끝나고 나면 인점 클로즈에서 닫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파일에 적혀있는 요 내용을 읽어와서 출력을 시켜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시면요. 실행하면 싹 다 읽어오고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죠. 종료된 거는 더 이상 한 줄씩 한 줄씩 파일문 돌면서 계속 읽다가 보니까 더 없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빠져나왔죠. 브레이크에서. 그리고 인점 클로즈에서 닫힌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문자열을 처리를 하실 때는 그 바이트 스트링 가지고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지만 문자열 관련된 내용을 처리해서 관리를 하실 때는 이러한 문자 스트림을 쓰시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했던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우리 교재에 제가 몇몇 가지 예제들하고 넣어둔 것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좀 더 각각의 클래스들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가지는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번 라운드에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했던 것은 자바에는 이러한 식으로 입출력의 종류가 예를 들면 뭐 블로킹 IO, 지금까지 했던 게 전부 다 블로킹 IO입니다. 베이직 IO. 베이직 IO도 있고 그 다음에 NIO도 있고 AIO도 존재한다 라는 거를 설명을 드린 거였고요. 그리고 자바에서 우리가 뭐 입력하거나 출력하는 대상을 파일로 두었다면 그러면 파일 클래스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객체화시켜서 자바 프로그램에서 이용할 수 있더라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트 스트림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거의 직렬화되어서 다시 말하면 일렬로 쭉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우리가 네트워크든 파일이든 뭐 어떠한 타겟 대상이든 관계없습니다. 입력과 출력을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얘를 직렬화시키는 작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렬화라는 것은 일렬로 두리뭉실한 객체든지 뭐 객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일렬로 쫙 핀 다음에 얘를 하나씩 하나씩 전달해서 데이터가 오고 갈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게 직렬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자 스트림이라는 것은 당연히 원래 자바의 기초는 바이트 스트림이고 항상 바이트 스트림이 베이스가 되어 있지만 좀 더 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바이트 배열을 계속 쓸 수는 없으니까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특정한 API를 제공했고 문자와 관련된 API를 제공했고 그것들이 라이터와 리더라는 계열의 하위 클래스로서 존재한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예제를 같이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기본적인 단순한 입출력, 파일에 대한 입출력만 다뤘지만 이제 다음 라운드에서 네트워크라든지 그 다음 라운드의 뭐 동기, 비동기, 넘블로킹 IO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같이 다 학습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실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이제 내가 관리하던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네트워크로 전송해서 저장하는 일은 별로 없기는 한데요. 일반적으로는 파일을 가장 많이 쓰죠. 그래서 파일 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